지난 토요일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도로를 걷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도보 행진에 나선 대학생들인데요. 세종시에서 출발해 걷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6일째.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와 싸우며 150km를 걸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분노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반환이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걸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기치 않게 시작된 온라인 수업.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지만 학생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만큼의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교사가 받게 되는데, 예비교사로서 받게 되는데 생존수영 교육을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게 하더라고요. 다른 수업의 경우에는 피아노 수업을 하는데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종이에 피아노를 그려서 그걸 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진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 20건의 등록금 반환 요구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학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조는 교육부의 지침이 없어서 어렵다. 다른 학교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었고, 교육부 측에서는 이거를 또 대학과 학생들에게 이 책임을 넘기면서 자율성을 운운하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수업하고는 천지가 틀리잖아. 수업을 해볼 때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이면 50만 원, 200만 원이면 100만 원 반값 하면 적합할 것 같아. 5박 6일간의 행진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여의도에 도착한 학생들. 학생들은 국회와 정부에 조속하고도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은 지난 4개월 동안 변함없이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피해 상황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회는 결단하여 학생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요.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된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오늘 뉴스룸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쟁점들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초중 고교뿐만 아니라 대학들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전예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학들은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네.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학습권을 침해당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 바로 이것이 학생들의 주장이죠. 예, 학생들이 이렇게 더운 날 거리에까지 나와서 등록금 반환 혹은 감면을 주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강의의 질이 대면 수업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피아노를 치려면 예,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실습을 할 수도 없고 이공계의 경우에는 실험도 할 수 없고 이런 각종 자재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학이면 뭐 도서관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이버 대학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사이버 대학 수준으로라도 좀 등록금을 감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종강을 맞게 되는 학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네. 약 85.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5.5%면 10개 대학 중에 8개 이상의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종강을 하게 맞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등록금 감면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아무래도 좀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옛날에 사실 대학을 우리가 흔히 상아탑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소를 팔아서 아이들 대학 그렇죠. 보낸다고 해서 우골탑, 그 소 뼈로 탑을 세운다 이런 의미로 우골탑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근데 보면 예나 지금이나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학생 2명이 집에 있으면 형은 군대 가면 안 가냐? 군대 안 가냐? 이런 말을 부모님들이 한다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대학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등록금을 조사해 봤는데요. 네. 연평균 약 672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립대학은 연간 약 747만 원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약 760만 원. 그런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더 비쌉니다. 예. 일부 의대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연평균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학생들이 사이버대학 많이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네. 사이버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사실상 온라인 수업이면 사이버대학 교육 수업을 받고 있는데 왜 네. 등록금은 2배 내야 됩니까?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그 대면 수업보다는 소통하기가 힘들고요.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교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실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꽤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경우이다 보니 이른바 서버를 구축하는 교육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예 강의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서버가 다운된다라고 하죠. 작동이 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강의의 콘텐츠, 강의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시간이 흘러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대학 강의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30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나마도 제때 안 올려주다가 네. 시험이 한 3, 4일 앞에 놔두고 갑자기 영상이 올라오면 학생들에게 벼락치기 공부를 하라는 거죠, 어쩌란 사실상. 말이냐 이럴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의 경우에는 아예 수업을 안 하고 과제만 잔뜩 내준 다음에 이것을 수업으로 대체하겠다. 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강의를 듣는 건지 과제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심한 상황들인데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인데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수업을 한 대학생 20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업 내내 교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단 한 합니다. 번도요? 얼굴이 안 나와요? 예. 그럼 뭐 하고 계신 왜냐하면 거예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교수님이 같이 공부하는 그 교재가 있는데 네. 교재 저자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그냥 상영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좀 뭐 아직 일부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강의를 하는 일부 교수님들의 좀 자세가 학생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도중에 일부 교수님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이 아이고. 또 영상에 나오기도 하고 예. 일부 아이고, 교수님의 경우에는 네. 화면을 띄워놨는데 컴퓨터 화면을 보통 띄우잖아요. 네. 컴퓨터로 우리 이렇게 무슨 깨똑 이런 거 많이 네. 하시죠. 이 대화창으로 음란물이 전송되는 아이고. 이런 네. 것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노출돼서 또 이분은 또 강의에서 제외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그래도 정말 나오고 일부겠죠? 있습니다. 아주 아유. 일부의 사례입니다만 학생들의 예.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다수의 교수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강의 준비해서 수업 그럼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그렇게 정말 하고 계신데 이런 예. 사건들이 좀 불미스럽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서 그럼 대학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국내 4년제 대학 200여 곳이 모인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찾아갔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학생들이 입장이에요.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또 왜 반환 요구를 하는지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환이라는 부분은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았거나 또 학생들이 등록금을 잘못 낸 경우에 또 학생들이 휴학한 경우 뭐 자퇴한 경우에 이제 이 반환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대학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교내 장학금에다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또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하고 또 정부 지원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 지원금을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대학들의 일단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대학도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일부를 용도 변경을 좀 바꾸게 해달라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대한혁신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자재를 마련하거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는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 일부를 올해만은 좀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풀어서 쓰게 해달라. 대학 일부의 재정을 보태고 이런 돈을 보탠다면 좀 감면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정부가 최근 국회에 보낸 예산안을 보면은요. 전국 143곳에 배분할 대한혁신 지원 사업이 7,5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 변경하는 방법 말고도 대학들마다 사실 쌓아놓는 적립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적립금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학 동문들이 특별 뭐 기부 장학금 이런 거 내잖아요. 또 대학들도 일부분 투자 수익을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곡차곡 돈을 쌓아 놓습니다. 적립금이 있고요. 또 등록금만 봐도 원칙적으로 등록금은 그 해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구시설 노후화라든가 뭐 연구시설 개선하려는 이른바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죠. 건축 적립금으로 일부를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건축 적립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는 거 아니냐. 당장 어려운데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한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12개 대규모 사립대학이 2018년 등록금에서 약 17.9%를 건축 목적의 적립금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이 적립금도 해당 용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연구실이라든가 노후화된 시설 개선해야겠죠. 그런데 학생이나 지금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큰데 적립금 안 쓰고 학생들에게만 피해 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행 상품을 구입을 해도 천재지변 상황에서는 그 환불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해주죠. 예, 코로나19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종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등록금 환불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예,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뭐 태풍, 지진, 홍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이때 여행업계하고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분쟁이 일었어요. 그랬었죠. 왜냐하면 고객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고 여행업체들은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지적하는 바는 좀 살펴보면 최근 교육부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입시 전형을 일부분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고3에게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해석을 해줬는데 대학들에게도 특히 등록금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학생들과 대학의 입장차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학생들이 오죽하면 소송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 3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해요. 공동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70개가 넘는 대학에서 무려 2,200여 명 이상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죠.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 초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이 등록금 환불 규정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법적 소송을 낸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8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이다운 씨. 그는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와 시설물 사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학이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전염병이나 돌발 변수로 인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는 이다운 씨.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학에 책임을 묻고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대학의 교비 적립금은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약 7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건물을 지어야 해서 이제 교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수업을 듣기 위함이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도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했는데요.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와 더불어 학교 기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점도 등록금을 환불해야 할 이유라고 말합니다. 대학의 시설물 사용료가 이제 등록금의 20%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20만 원의 20%면 84만 원 정도입니다. 대학이 이제 부당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대학의 재원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들이 해결할 문제라면서 좀 한 발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록금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3차 추경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초기에 사실 교육부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 문제는 대학이 해결할 문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요구가 워낙 거셉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고 학생들이 지금 도보행진까지 하고 있고요. 이 더위에. 예, 여의도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좀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교육부에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정 모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정부,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큰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잖아요. 현금을 주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거나 감면해주면 네. 정부가 대학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지금 검토 중이고요. 네. 또 하나의 큰 과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데 물론 우리가 아까 다뤘듯이 대한혁신지원 사업비 이런 것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이 3차 추경,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3차 추경을 사실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 1,95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곳간직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재부죠. 그래서 예. 기재부의 반대로 이것이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기재부 장관이 발언이 여러 번 또 나왔었죠. 네. 그렇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대학생들의 좀 고통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만약 근거가 없다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또 발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추경을 통해서 등록금 지원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또 되게 될 텐데요. 또 사실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여론이 나왔을 때 네. 학생들이 굉장히 환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찬성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여론도 엇갈리는 이유는 말씀해 주셨듯이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립대학이 돈이 많다. 그럼 결국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건 세금으로 결국 사학들 배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대학생들의 주장을 좀 요약해 보자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고 정부가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대학을 지원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이 사실 당장 지금 좀 감면받는다고 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와중에 지금 건국대가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전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지금 사립대 가운데 처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일부 대학들이 동문들이 나서서 특별 장학금을 걷는다던가 네. 일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월급을 반납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의 사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라는 네. 것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요.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계속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1학기 때 다 지급되지 않았던 장학금을 좀 활용해서 네.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퍼센트, 금액, 대상은 아마 조금 다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온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침해받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좋을지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학도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님들 뵈면 처음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힘들고 네. 대학도 새로운 서버 구축하고 방역하느라고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 고통분담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 고통까지 학생들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국대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 일단 대학들이 좀 자구책을 마련해보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내놓고 네. 그다음에 정부가 정말 필요하면 지원을 하되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도록 네. 대학 측에서도 좀 자발적인 노력,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더위에 거리에 나선 학생들의 좀 어떤 목소리에 응답을 이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보다는 아마 대학의 학생들이 마냥 이렇게 많이 모여서 나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기숙사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기숙사비라도 좀 돌려달라. 사실 기숙사도 사용 못했는데 네. 뭐 그런 소송을 내기도 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이라던가 콜롬비아 대학을 비롯한 일부 학교가 미사용 기숙사 비용을 일부 환불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이 등록금 반환 문제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